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비용을 별도로 들이지 않고도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을 계획하시거나 건축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꼭 확인을 하셔서 체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가 김선영입니다. 오늘은 좋은 집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좋은 자재를 사용하면은 당연히 좋은 디자인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꼭 또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고대에 지어졌던 옛날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파르테논 신전 전체적인 형태나 쉐입이 황금 비율로 정말 좀 잘 맞아 떨어지고, 또는 이제 기둥도 이제 베울림 기법처럼 두께들도 조금씩 다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간격 같은 것들도. 이런 비례감만 좀 잘 맞추더라도 지금까지 이렇게 옛날 건축물 지금 보더라도 안정감이나 이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비례 때문인 것 같은데요. 디자인을 할 때에도 이런 비례감을 준다면 특별한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오래 봐도 질리지 않고 좀 예쁜 디자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시로 보여주실 수 있는 게 건축 거장 중에 한 명인 르꼬르비지에가 100년 전에 디자인했던 주택인 빌라 사보아를 보면은 단순해요. 밑에는 필로티 구조로 띄어져 있고 위에는 그냥 이런 띠창이 둘러진 하얀 메스박스가 얹어져 있는 형태의 디자인인데요. 어떤 장식적인 요소는 없어요. 근데 이때 당시 르꼬르비지에라는 건축가가 활동할 당시에만 해도 굉장히 좀 장식적인 요소가 많기도 했고, 또는 이제 벽식 구조로 많이 올라가던 시기였었어요. 근데 기둥과 슬라브를 활용한 이런 라멘 구조를 활용한 도미노 시스템을 얘기를 하면서 그 전까지는 할 수 없었던 디자인들을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구조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인면에서 표현할 수 있는 긴 띠창 같은 것들도 이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좀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코너창을 저는 좀 좋아하기도 하고 건축주님들께도 많이 권해드리고 있는데, 코너창을 외부에서 봤을 때도 원래는 코너라는 부분은 기둥이 들어가야 되는 이제 그런 구조적인 요소인데, 그 부분을 덜어내고 이제 창문을 넣음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봤을 때도 그게 하나의 디자인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또 내부에서 봤을 때는 좀 파노라믹한 뷰를 이쪽 양방향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코너창이라는 이 디자인 요소가 빌라 사보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비싼 자재를 쓴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예쁘진 않은 것 같아요. 돼지목에 진주목걸이죠. 그냥 흰 종이에 그냥 스케치, 연필의 스케치만으로도 하나의 작품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집도, 건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얀 캔버스, 예를 들어 스타코라든지 단순한 외벽 재료에 지붕의 쉐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계고부의 디자인, 아니면 조명의 위치, 외등의 위치,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디자인 요소를 삼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건축사님이 하셨던 프로젝트 중에 좀 비례감이나 비율감이 조금 돋보이거나 아니면 신경을 쓰셨던 프로젝트가 뭐가 있어요? 저는 부여의 플레인하우스나 아니면 한평의 소환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들은 MZ세대 건축주분들을 위한 집이다 보니까 막 예산을 들여서 막 비싼 자재를 막 때려 넣어서 막 이렇게 돋보이게 이렇게 디자인하기보다는 좀 소박하고 수수하지만 그 디자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비례감을 좀 돋보이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플레인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정면에서 봤을 때 또는 이제 옆에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황금 비율을 최대한 이루도록 디자인을 하게 됐었는데요. 특히 이제 옆면 같은 경우는 이제 다락방을 올라가면서 머리를 걸리지 않게 계단에 맞춰서 그 가장 높은 지붕을 약간 편심으로 치우치게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디자인 요소가 되기도 하고, 이게 만약에 똑바로 1:1 지붕 경사 비율이었으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틀어짐으로 인해서 여기서 이제 당연히 머리가 걸리지 않고 다락에서도 좀 쾌적하게 쓸 수 있는 실내 공간 확보도 되고, 이게 또 하나의 황금 비율을 이룰 수 있는 그 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중심 축에 이제 외벽등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외벽등 옆쪽으로 이제 그 처마 부분에
이 라인이 이제 딱 맞게 정리가 되면서 이런 라인들만 좀 맞게 정리가 되고 비율감, 비례감만 잘 맞게 잡는다면 외부에 뭐 벽돌이나 돌이나 어떤 비싼 마감재를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예쁜 디자인을 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박공지붕의 디자인이어야 뭔가 비례나 비율을 살리기 더 좋아?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전북 군산에 했던 프로젝트 같은 경우 정면에서 봤을 때는 박공지붕이 거의 안 나타나고 좀 이런 수평선들이 나타나는 디자인을 좀 생각을 하면서 하게 됐는데, 앞쪽에는 이제 차고, 그리고 거실 주방에서 공용 공간은 약간 벽돌 느낌으로 해서 이 위에 있는 방들을 떠받치는 느낌으로 디자인을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 차고의 외벽과 이쪽 반대쪽의 외벽, 이런 부분들이 황금 비율로 맞아 떨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게 디자인이 되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뭐 물론 박공이 옆쪽에서 보면 박공이겠지만 앞에서는 이제 이런 수평성들을 좀 강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도 고성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정면에서 봤을 때 어떤 이 비례감과 이미지들을 굉장히 좀 안정감 있게 주고 싶었고, 그 프로젝트도 박공이 아니라 그냥 플랫한 그런 지붕을 잡으면서 예산도 조금 더 절감시키면서 외장재는 대신에 파격도를 이용해서 조금 안정감 있는 형태로 디자인하게 됐습니다. 별도의 돈을 들이지 않고도 집을 더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집을 배치할 때 또는 창문을 디자인할 때 바라보이는 풍경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내 공간을 순환동선이라든지 건축주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이런 동선들을 활용한다면 비용을 별도로 들이지 않고도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을 계획하시거나 건축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꼭 확인을 하셔서 체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